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렵죠.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게 이제 좀 전망하기도 힘들고 빠져내려갈 때는 주식이라는 것이 빠져내려갈 때는 하염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 살아있는 거냐, 주가가 죽어버린 거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조정을 받죠.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출렁대면서 밀리는데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크죠. 하이닉스의 낙폭이 크죠. 그러나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행성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일단 바로미터는 제가 삼성전자라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점유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점유율. 점유율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세계 1위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D램이 있고 낸드가 있지 않습니까? D램 낸드에서 세계 1위가 어디야?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에 잠깐 밀리긴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면 HBM이 8단후 그 전에 쌓아가지고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되고 있죠. 그래서 38% 점유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는 몇 프로나 될까요? D램 점유율이 몇 프로나 돼요? 29%입니다. 마이크론은 마이크론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10% 중반 뭐 이렇게 있었던 회사가 22%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회사 AI의 근원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가장 또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22%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D램 쪽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D램.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 CXM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신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 앞대가리 따서 창입니다. CX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창신 메모리 반도체 얘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8% 돼요. 그러면 낸드 시장은 어떠냐? 요게 이제 D램이고 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 29%, 하이닉스 18%,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바랑 뭐 여러 개 합쳐가지고 NEC랑 합쳐가지고 얘들이 한 14%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런 쪽이 13%, 뭐 샌디스크라고 있죠. YMTC 뭐 이런 데가 한 13%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의 YMTC도 13%까지 끌어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되니까. 그다음에 자, 요렇게 돼 있는데 D램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만든 것이 뭐라고? AI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HBM이지 않습니까? HBM 시장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1위입니다. HBM은 하이닉스가 무려 58%로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2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 이렇게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HBM4를 가장 먼저 하고 하면서 애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50% 초반으로 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지금 한 27%가량으로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파운드리 쪽은 TSMC가 73%, 삼성전자는 10% 초반에 있다가 7%까지 낮아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요렇게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D램도 그러니까 HBM 때문에 한번 그 엔비디아 납품 안 되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이 HBM4 있죠. 4에서는 가장 먼저 출하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10억 불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벌써 내년만 가도 많이 올라올 거로 보여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올 거로 보여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줄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AI 가속기 칩을 AI 칩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도 AI 칩을 다들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AMD가 있죠. AMD 주로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AMD는 삼성전자의 HBM을 갖다 쓰면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 안 맡기고 TSMC에 맡겨요. AMD. 우리 이제 강력한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는데 점유율 차이가 이제 너무 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로드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AI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 구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만들죠. 그래서 뭐 AMD라든지 구글 이런 쪽으로 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를 할 거예요. 자체적인 AI 칩이 좀 시원찮다 보니까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들이 이제 AI 칩을 만들면 삼성전자의 HBM을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 거란 말이죠. 물론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납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D램 주요 공급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HBM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한 86% 되거든요. 가속기 칩을 점유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점유율이 떨어질 거예요. 점유율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칩이라든지 AMD 이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갈 거란 말이죠. 테슬라도 이제 만들 것이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HBM을 삼성전자의 납품처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거라 얘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의 이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전체 파이는 커지지만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도 같이 연동해서 줄고 삼성전자는 늘고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보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때는 주로 삼성전자 시장의 지킴이 종목,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가면 하이닉스는 좀 덜 움직이다가 갑자기 세게 움직이고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거냐? 보유입니다. 보유라 그랬어요. 따라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가 바로미터니까 하이닉스는 그러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이미 얘기하죠. 121선 부근에 오면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으니까 하이닉스가 순간적으로 더 움직이죠. 더 세게 움직이지.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 해가지고 또 세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 골격을 차지하는 이거 그러니까 중심축이 된다는 얘기죠.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매할 때는 삼성전자 우위에 매수를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자리에서 들어 올렸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축 쳐졌죠. 까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식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지금 현재 1조 6천억, 1조 8천억 기간까지 냅다 까버리다 보니까 막 주가가 출렁출렁 흘러내려가 버리는데 요 자리에서 아직은 하락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자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격이 이미 많이 벌어져 가지고 고점론 이런 거 나오면서 설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미래를 너무 걱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야지 2분기도 실적이 좋다 얘기야. 근데 서프라이즈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실망이 나와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거나 조정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점 논란 나오니까 시설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이지 실적 자체가 급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라는 건 성장성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이거 유의미하게 반등이 안 나와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하는데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거 아니면 바로 이 정유 시설 교량 까부시겠다.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까지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전후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약간 관망 모드가 있다면 여기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추가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반등이 엊그저께처럼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 기술적 반등 자리인데 반등을 한번 줬다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여진성 하락이나 뭐 이런 정도가 있지 또 폭락이 나오고 자시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켜보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폭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쫑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쟁 다시 본격적으로 뭐 지상정 이렇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르그섬 뭐 장악을 하니 어쩌니 뭐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뭐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어쨌든 이 답답한 트럼프가 이것은 물꼬를 틀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향상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이 흐름이 연장이 된다. 두 번째, 빅테크 기업들 우리 이제 그 빅테크라고 해서 무조건 빅테크가 아니고 이 주로 주문을 하는 회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가지고 주문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실적 발표를 봐야 돼요. 이번 주에는 없죠. 다음 주부터 해서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계속 투자하겠다. 네, 이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 전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뭐 실적이야 뭐 좋고 그러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전망을 해줘야 한다고. 이 형태를 기다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준 다음에 대밀려 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한 번 더 빼버릴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한, 내가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 그랬잖아. 언제까지? 8월 달까지. 지수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이거 뭐 7월 달 이제 7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 뭐 8월 달 그런 것을 예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흐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나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확률적으로는 위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러고 나서 21선 저항 받으면서 이게 좀 우리가 구부러진 철선을 반듯하게 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해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다 시장이 이 연동이 돼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주도주가 끝나면은 시장이 끝나요. 사실 같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맨 나중에 조정받은 거죠. 엄밀하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거 먼저 조정받았어요. 뭐 잘 가던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전력설비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먼저 조정파에 들어갔고 이건 뭐 고점 꺾여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냐 아니냐 고민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사실. 그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한다. 과거에 이렇게 투자한 시점이 고점이었다니까.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구석이 이 경기 사이클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상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금리를 쉽게 얘기해서 이빠이 올려가지고 이게 뭐 돈이 썰물처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은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간까지 갔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금리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그 0.25% 인상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자. 그것은 이란 전쟁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 차제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뺄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다. 경기 침체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침체가 잘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가 올라가는데도 그래도 뭐 실업자라든지 괜찮네. 이게 구도가 좀 틀려서 그래요. 모든 돈은 아메리카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거기다 지어대니까 공장을 거기다 지어대니까 공장만 지어놓고 거기에 뭐 그냥 폐허로 놔둡니까? 다 인력 채용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 안 꺾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AI와 연관해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하다못해 뭐 구글, 뭐 네이버도 AI 모두가 생겼죠. 이게 계속된 축적된 데이터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데이터를 좀 걸러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것을 유지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이 데이터를 누적시켜 가지고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추론의 영역까지 AI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쉽게 투자를 멈추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뭐 산업, 스마트 기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스마트 기기 한번 보세요. 한번 싹 보급이 웬만치 되고 나니까 성숙기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그죠? PC도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제 교체주기 좀 도래하면 좀 더 반짝 올라 뭐 그런 거지.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들어오면서 좀 하는데 뭐 본격적인 자율주행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갈 듯 하다가 이제 말아버리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그것을 축적을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들이 낮아빠지기 전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포기.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안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은 좀 나올 거라고 저 시장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비중 조절해서 이제 매매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괜찮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끝난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워낙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AI 칩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거든요. 반도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선업이 잘 되면 철강 후판주가 나중에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원자재 주거든.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 엔비디아 뭐 하니까 엔비디아도 하이닉스하고 동급이지? 이 동급이 아니란 말이야. 이 원자재가 나중에 슈팅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과거에도 그랬어요. 늘상 인터넷 혁명이 나올 때도 그랬었고, 조선 해운주 날아갈 때도 그랬었고, 요번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사이클 자체가 얘들은 조금 더 누적을 시켜야 되거든. 누적을 데이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보통 이 사이클상으로 본격 나오기 2년 전쯤에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최근 같은 변동성을 보인 적이 없죠. 사실 이제 고가에 왔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상승 파동, 이게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상승 파동이 상승 5파까지, 상승 5파가 제일 길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상승 3파가 제일 긴데 상승 5파가 제일 길게 올해 상승 5파까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 이론에서 보면 시세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래 파동론으로 보면 시세가 끝난 거야. 근데 요번에는 다를 거다 했는데 똑같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있다 얘기죠. 그게 이제 사이클, 금리 사이클의 그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한다라는 거, 과거하고 틀리게. 두 번째, 이 데이터를 누적해야 돼. AI 시장 자체는 과거하고 틀리게 데이터를, 애들이 이제 단발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라서 낸드 가격이 폭등이야. 이 구조, 그러면 이제 한번 사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질 않고 이 에너지 보강을, 뭐 여기서는 당연히 뭐 많이 빠졌으니까 빠질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보강을 한 다음에 시간 터울을 거쳤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구간적으로는 좀 더 이게 이제 좀 아래꼴에 살짝 달았다가 다시 밀렸다를 반복을 하죠. 근데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뭐 들어올렸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란 전쟁, 그다음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조금 더 밀리려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다시 121선 테스트하는 데까지 찔끔찔끔 오늘이 이제 급락이 들어올렸다가 빠지니까 이제 급락이 나온 거고,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좀 더 투심,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고기에탁금 요즘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에탁금이 빠져나간 것은 주식을 몽땅 때려 사느라고 그래요. 신규로 빠져나가기보다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이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기간 조정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매수 자리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121선상이나 그다음 빅테크 기업 실적 그런 자리까지 바로 안 가니까 그런 자리까지 저번에는 폭 빠졌으니까 내가 한번 매수해라 한 거 121선. 지금은 좀 더 기다려요.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될까요? 121선 테스트 한다거나 이제 그 다음에 저번처럼 이제 급등 안 나와. 또 하이닉스 뭐 ADR 27%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제 그 가격 메리트 때문에 폭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적 인터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쳐서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유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 때는 좀 기다렸다가 똑같이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현재 자리로만 본다면 보유를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는 제가 뭐 까버려라 하고 121선 가서 이제 매수하라 처음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유 전략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융통성 있게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놨다가 좀 다음 주 가면서 이렇게 추가 매수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하튼 보유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최고수 전문가 20명이 있는데 급등주, 주도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 오르고 채팅 앱 이용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뭐 쪽집게 도사들도 아니고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또 올라갈 종목을 또 기똥차게 또 추천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다고 난리가 난 곳이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이고, 100% 무료로 다 퍼져 버리니까 이건 무조건 입장에서 수익 랠리에 동참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용 가입하면서 아이디 뷰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공개 채팅 있잖아요. 얘 눌러보면 천재투자 무료방부터 각 전문가들 무료방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싹 입장하세요. 전부 다 입장해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걷어가시고, 시장에 대해서 뭐 삼전 닉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무드를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